그 당시 세리에A에 누가 있었냐? 플라티니도 있었고요. 마라도나도 있었고 지쿠도 있었고 루메니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리에A가 이제 엘도라도로 뻗어나가는 바로 그 시기 아닙니까? 거기서 베로나가 우승을 했어요. 베로나의 에이스 누구? 엘키에르 라르센이죠. 네. 이번 회차는 월드컵 스타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있는데요. 축구 여러 시즌을 거듭하면서 정말 많은 스타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월드컵 특집으로 해서 기존의 조명을 좀 덜 받았던 월드컵 스타들을 한번 좀 조명을 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월드컵 스타 하면은 뭐 펠레, 마라도나 뭐 이런 선수들부터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네. 근데 한준희, 소준이의 축구가 정말 많은 시즌 동안 많은 선수들을 다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월드컵 시리즈를 한다고 해서 설마 펠레, 마라도나부터 다시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네. 저희가 뭐 그러면 안 되죠, 정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월드컵 스타들은 정말 축구사에서는 이 선수들을 빼놓을 수 없는 정말 훌륭한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라든가 뭐 세계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이 선수들이 뭔가 한두 가지 약간 핸디캡들로 인해서 실력에 비해서는 조금 덜 알려진 선수들. 오늘날 우리가 좀 덜 조명하고 있는 선수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이 선수들의 핸디캡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뭐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거나 그랬으면은 좀 더 알려지겠지만은 이제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선수들이고 소속 클럽이 이른바 번쩍번쩍하는 클럽이 아닐 경우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핸디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나라 자체가 정말 월드컵 최고의 우승 후보라고 꼽히는 그런 범주 안에 속하지 않음으로써 뭔가 조금 또 손해를 보는 케이스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A라는 국가에 이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선수고 전술적으로도 아주 핵심이기는 한데 더 유명한 에이스가 있는 거예요. 골을 더 아주 많이 넣었다든가 아니면은 클럽 축구에서 아주 슈퍼스타 반열에 올랐다든가 뭔가 당대에 같은 나라에 그런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조금 조명을 덜 받는 케이스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핸디캡들이 작용을 해서 정말 우리가 주목을 했어야 될 선수들인데 약간 지금에 와서는 주목도가 조금 줄어든 그런 선수들을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선수들을 시간 순서대로 저희가 몇 명을 추려가지고 왔는데요. 이제부터 한 명 한 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90년대 벨기에 축구가 굉장히 또 강성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벨기에 축구를 대표했던 원조 스타입니다. 아자르나 더브라이너 이전에 벨기에는 이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엔조 시포 선수입니다. 네, 엔조 시포 선수는 우리나라 팬들, 우리나라 올드 팬분들은 조금 아시는 선수예요. 그렇죠. 예. 왜? 90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아주 좀 약간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뒀던 월드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벨기에와 같은 조였고 우리에게 벨기에가 선제골을 넣을 때 엔조 시포 선수의 어시스트였어요. 그리고 그 경기 전체를 보더라도 우리가 시포 선수를 제대로 못 막아서 시포 선수가 플레이메이커거든요. 전체적인 경기를 또 통제를 했어요. 지배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올드 팬분들은 C4 그러면은 좀 알아주시죠. 그런데 이제 요즘 팬들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벨기에가 요즘은 이른바 그 골든 제너레이션 황금 세대라고 그래서 정말 아자르 더브라이너 선수 말고도 스타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소준일 아나운서의 야닉 카라스코 선수를 빼놓을 수 없을 거고요. 네. 소준일 아나운서에게는 벨기에 최고의 선수는 야닉 카라스코 아닙니까? 축구의 신이죠. 아, 그렇죠. 거의 축신 계열인데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축구 잘하는 정말 유명한 스타들이 벨기에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요즘 벨기에의 어떤 호화로움을 경험한 최근의 팬분들은 예전에는 뭐 벨기에가 뭐 그 정도 선수가 있었겠어, 뭐 그 정도 시절이 있었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벨기에 황금 세대 있잖아요. 그 황금 세대는 사실은 이름값이나 몸값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뭔가 조금 성적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드컵에서도 4강까지 간 게 전부였으니까. 그렇죠. 예, 기대치에 비해서는 약간 좀 부족한 건 있죠. 그런데 벨기에가
엔조 시포 선수 시절에 이미 월드컵 4강을 했어요. 그렇죠. 네, 엔조 시포 선수 시절에 월드컵 4강을 했었고, 그리고 시포 선수보다 조금 선배 중에서 정말 파괴적인 공격 자원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폴란드의 라토 선수와도 조금 비교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라토 선수보다는 좀 더 이제 기량이 약간 더 다재다능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얀 퀼러먼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시포 선수보다 약간 선배입니다. 시포 선수가 66년생인데 퀼러먼스 선수는 57년생이니까 꽤 선배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퀼러먼스 선수가 있을 때 유로 80에서 이미 준우승을 차지했었어요. 그리고 퀼러먼스와 시포가 같이 뛴 86 월드컵에서 4등에 올랐었고, 그러니까 유로에서 준우승, 또 월드컵에서 4강, 이 정도면은 벨기에가 요즘 벨기에보다 오히려 가성비 면에서는 더 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 대회에서 그리고 시포 선수가 베스트 영 플레이어에 또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86년 월드컵을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때 젊은 플레이메이커로는 미카엘 라우드롭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역사에 남는 건 사실인데, 실제로 베스트 영 플레이어를 탔던 선수는 엔조 시포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86 월드컵 때부터 잘했고 90 월드컵 때는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을 울렸던 선수인데, 이 선수의 어떤 제가 이제 기억하는 당대의 기량은, 사실 저는 시포 선수가 요즘 이제 정말 기세가 등등한 맨체스터 시티의 중심 선수 중에 한 명인 더브라이너 선수가 있지만, 저는 더브라이너 선수와 시포 선수를 비교를 해보면 시포 선수가 떨어질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준희의 픽은 엔조 시포다. 픽을 하지는 않겠는데 예. 한번 거의 해주세요, 그러면. 사실상 동급이다. 하신다면. 픽을 한다면 한 0.1 정도 더브라이너 쪽으로 올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50.1대 49.9 정도. 근데 더브라이너 선수가 뭔가 이제 본인이 직접 득점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나은 듯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빌드업을 만들어내고 아주 날카로운 절묘한 어시스트를 공급하고 창의적인 게임을 운영하는 그런 솜씨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엔조 시포 선수 쪽이 약간 나은 면도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봐요. 순수한 10번의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고전적인 그 플레이메이커 같은 영역에서는, 다만 현대 축구에서 좀 더 더브라이너 선수는 폭발적이고 이런 플레이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브라이너 선수를 한 0.1 정도 선택하고 싶은 느낌도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는 거의 저는 대등하게 보는데, 다만 시포 선수는 인테르 밀란 같은 이제 아주 큰 팀에도 있었던 적이 있지만, 안덜레흐트 레전드라고 봐야 되고요. 안덜레흐트, 뭐 보르도, 오세르, 토리노, 모나코 이런 이제 여러 팀을 돌아다녔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팀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함이 좀 인테르 밀란밖에 없어 보이니까 약간 이제 그런 데서 핸디캡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포 선수의 재능은 진짜 이건 진짜다. 그리고 요 말씀을 하나 추가해 드리자면, 당대의 안덜레흐트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안덜레흐트보다는 강한 팀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이른바 뭐 프리미어 리그를 위시해서 이른바 빅리그의 정말 빅팀들의 세계적인 선수들이 거의 다 막 많이 몰려가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사실은 벨기에 리그도 꽤 강했던 시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유럽 중심적으로 축구를 볼 필요 없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꼭 빅리그, 현재의 빅리그 중심적으로 그때의 축구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안덜레흐트 자체도 사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안덜레흐트보다는 그때는 더 강한 팀이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포 선수의 경력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빅클럽이 좀 부족해 보여도, 제 생각에 이 선수의 실력 자체는 제 느낌으로는 사실은 더브라이너 선수에게 그렇게 떨어질 게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그 발롱도르 후보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환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수는 발롱도르 후보에 4번을 올라갔던 선수니까 충분히 그렇죠. 그 능력이 검증된 선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포 선수는 월드컵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월드컵 4차례 본선에 나가서 16번의 경기를 뛴 선수인데, 4차례 월드컵 본선에 참여한 선수가 전 세계적으로 1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 또 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엔조 시포 선수에 이어서 그 옆나라죠. 예, 덴마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2 유로 깜짝 우승을 통해서 유럽 정상에 올랐던 덴마크 당대 최고의 스타라면 역시나 뭐 라우드롭 형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하지만 그 선수들 전에 다이너마이트 덴마크의 일원으로서 월드컵에서 존재감을 뽐냈던 스타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팀은 16강에서 탈락을 했지만 대회 브론즈볼에 선정된 선수입니다. 프레벤 엘키에르 라르센 선수입니다. 네. 엘키에르 라르센 선수가 57년생이고요. 미카엘 라우드롭 선수가 6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엘키에르 선수가 약간 반세대 정도 선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특히 이제 86 월드컵에서 다이너마이트 덴마크를 이야기할 때 그 이후의 어떤 전체적인 업적, 성과 이런 거를 고려해서 우리가 일단 라우드롭부터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덴마크 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86 월드컵 이야기할 때 이 엘키에르 라르센이 이 당시 기준으로만 보면 사실은 라우드롭보다 오히려 당시 덴마크의 에이스가 누구? 그러면은 아마 그 시점에는 엘키에르 라르센이라고 얘기했을 확률이 높아요. 네. 우리가 지금 돌아보니까 라우드롭이 에이스였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라우드롭 선수가 그 당시 아주 절묘한 드리블 골 같은 멋진 장면들을 또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라우드롭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지만, 그냥 당시에 덴마크 팀을 딱 짜놓고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스타 누구? 그러면 엘키에르 라르센일 확률이 오히려 높습니다. 그게 딱 드러나는 게 84년에 발롱도르 3위, 85년에 발롱도르 2위, 86년에는 월드컵 브론즈볼 그리고 올스타팀까지 뽑혔으니까 그 시기에서는 덴마크 최고의 스타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발롱도르 3등도 하고 발롱도르 2등도 했는데 84년에 발롱도르 3등 할 때는 플라티니와 장티가나가 그 앞에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84년은 아시다시피 프랑스가 유로 84를 우승했던 그 시기 아닙니까? 그냥 플라티니의 한 해였죠. 네, 그렇죠. 그런데 덴마크도 그 유로 84에서 잘했던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유로 84의 영향도 이제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85년에 무려 발롱도르 2등에 오르는데 이때 1등은 미셸 플라틴입니다. 네. 근데 그럼 이때 발롱도르 2등은 84년은 유로의 해도 아닌데 덴마크 선수가 어떻게 발롱도르 2등이 됐을까? 이 해에 축구사에서 놀라운 일 하나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뭐 프리미어리그 여러 해 전에 이제 레스터 시티가 뭐 동화 같은 우승 이 얘기 하잖아요. 이때 베로나가 스타 플레이어들이 득식을 하는 세리에아를 우승을 했습니다. 엘라스 베로나입니다. 네, 예. 엘라스 베로나가 이 엘라스 베로나 역사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우승은 유일무이하죠. 네. 그 전에도 없었고 이 이후에도 없는데, 이 베로나가 정말 기적적으로 84-85 시즌의 세리에아, 그 당시 세리에아에 누가 있었냐? 플라티니도 있었고요, 마라도나도 있었고, 지쿠도 있었고, 루메니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리에아가 이제 엘도라도로 뻗어나가는 바로 그 시기 아닙니까? 거기서 베로나가 우승을 했어요. 그런 어떤 스타 플레이어들의 팀도 아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테르 밀란, 뭐 AC 밀란, 유벤투스도 아닌 베로나가 이 시즌을 우승을 했는데, 베로나의 에이스 누구? 엘키에르 라르센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강하게 작용해서 제가 봤을 때는 85년에 발롱도르 무려 2등까지 올랐던 선수인데, 이 선수는 지난번 86년 월드컵 저희가 이야기할 때 뭐 대충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 선수도 파괴적이면서도 다재다능한 공격 자원입니다. 그 이야기가 딱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 86년 월드컵 조별리그 우루과이전에서 3골을 넣고 도움을 또 2개를 줬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도움 2개가 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만 3개 넣은 게 아니라 도움도 2개를 했다. 네. 그 당시에 덴마크가 우루과이를 6-1이라는 정말 엄청난 스코어로 대파를 했는데, 그때 덴마크가 우루과이는 아주 대파를 했고 서독도 이겼고요.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스코틀랜드도 이겨가지고 조별리그 3전 3승을 하면서 16강에 가거든요. 네. 조별리그만 딱 끝났을 때 그 당시 평론가들이 이번 월드컵 최고의 우승 후보는 덴마크야 라고 입장들을 막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걸 눈으로 보면은 바꿔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마라도나가 지배한 또 아르헨티나가 결국 우승을 차지했다는 거. 그런데 그 당시 덴마크가 조별리그만 끝난 상태에서는 아르헨티나를 능가할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16강에서 부트라게뇨가 있는 스페인에게 또 1-5로 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루과이에게는 6-1로 이겨놓고 스페인에게는
5대 1로 져요. 다이너마이트가 자기 쪽에서 터졌네요. 그게 예. 다이너마이트죠. 예.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예. 정말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터지는 날은 전 세계 그 어떠한 팀도 이길 수 있거든요. 이 팀이. 그런 정도의 정말 80년대의 토탈 풋볼의 대표는 덴마크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평가도 있는데 그런데 자신들 쪽에서 뭔가 실수가 막 연발할 때는 정말로 와르르 무너지는 어쨌든 멋있는 축구를 하던 네. 팀인 건 틀림이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라우드롭을 많이 얘기하지만 당대의 최고의 공격수는 엘키에르 라르센이에요. 네. 네. 80년대 월드컵 스타 2명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90년대에 2명이 남아 있습니다. 마저 소개를 해드리죠. 94 월드컵에서 4강 돌풍을 일으켰던 불가리아에 당연히 스토이치코프 선수가 에이스였습니다만 이 선수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스토이치코프와 함께 대회 최고의 선수에 선정이 되고 또 스토이치코프 은퇴 이후에는 한동안 팀의 주장으로 활약하면서 불가리아 축구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선수입니다. 크라시미르 발라코프 선수입니다. 네. 이 발라코프 선수는요. 1966년생인데 스토이치코프와 동갑이에요. 나이도 동갑이고 발 방향도 같습니다. 둘 다 기본 왼발의 마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스토이치코프 때문에 핸디캡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죠. 2인자인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뛰는 위치로 봤을 때 스토이치코프는 뭐 측면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격수 아닙니까? 발라코프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드 어떠한 위치도 소화할 수가 있어요. 뭐 중앙도 되고 측면도 되고 그리고 약간 조금 더 내려온 중앙 위치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발라코프와 스토이치코프를 비교해 봤을 때는 스토이치코프가 그래도 발라코프보다 골을 넣어야 하는 책무가 있는 위치에서 뛰는 선수예요. 좀 더 앞선에서. 네, 발라코프는 좀 덜 넣어도 되는 위치에서 뛰는 선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스토이치코프보다는 아무래도 뭔가 유명세나 모든 게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이 발라코프 선수는 특히 분데스리가의 팬들이라면 스토이치코프만한 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 여러 가지 경력들 가운데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키커지가 선정한 분데스리가 팀 오브 더 시즌을 3년 연속을 차지해요. 그 분데스리가 팬분들은 약간 좀 바이블처럼 받드는 매거진입니다. 키커지가.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키커지가 또 상당히 선수들에 대한 평가가 냉혹하고 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막 후하게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키커지가 1996년, 97년, 98년 3년간 연속으로 발라코프 선수를 베스트 팀 안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실력을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수가 실제로 이제 영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시면은 정말 뭐든지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메이킹도 되고 드리블 돌파로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뛸 때는 정말 경기장 절반을 드리블 돌파해가지고 다 제치고 골키퍼까지 제치고 넣은 골도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블 돌파에도 능하고 왼발의 마법사라서 왼발 세트 플레이, 왼발 프리킥 능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스토이치코프 선수도 왼발 프리킥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겹치죠. 예. 네, 그러니까 불가리아 국가대표팀에 오면은 물론 이제 코너킥이라든가 다른 상황의 세트 플레이는 발라코프 선수도 처리를 하지만 통상 골을 직접 노릴 수 있는 그 왼발 위치가 났을 때는 스토이치코프가 또 프리킥을 처리하곤 하거든요. 실제로 스토이치코프 선수가 94년 월드컵에서 영웅된 것 중에 하나가 프리킥으로도 득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발라코프와 사실은 그 부분도 정확하게 겹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발라코프 선수는 스토이치코프와 나이도 같고 발 방향도 같고 그런데 스토이치코프는 아시다시피 월드컵에서 엄청 많은 득점을 터뜨린 데다가 바르셀로나 드림팀의 또 핵심 선수로서 아주 중요한 활약을 했던 멤버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슈투트가르트의 레전드이고 또 스포르팅 리스본의 레전드이긴 하지만 클럽으로도 발라코프 선수가 약간 딸려요. 그래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발라코프 선수에게 핸디캡이 발생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쪽에 스토이치코프가 있다면 전체적인 불가리아를 또 조립하는 선수는 누구냐? 그 선수는 크라시미르 발라코프 선수입니다. 네. 여기 이제 여담이지만 하나만 더 추가하면 발라코프 선수가 제 생각에는 팬들의 어떤 기억 뇌리 속에 스토이치코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생각나지도 않을 거라는 저는 추측을 해요.
두 번째로 생각날 94년 월드컵의 불가리아 선수는 요르단 레치코프 선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레치코프 선수도 94년 월드컵 굉장히 잘했고요. 특히 서독에게 8강에서 역전승할 때 그때 다이빙 헤더로 역전골을 넣은 선수가 또 레치코프거든요. 그래서 또 헤어스타일도 좀 레치코프 선수가 기억이 잘 날 만한 헤어스타일이고 아주 결정적인 경기에서의 인상적인 장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팬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94년 불가리아 돌풍 당시에 누가 가장 기억나? 그러면 당연히 뭐 90%는 스토이치코프, 그리고 나머지 한 9%는 저는 레치코프, 그리고 나머지 1%가 아마 발라코프나 코스타디노프 선수가 조금 이제 갈라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발라코프 선수가 전체적으로 94년 월드컵 불가리아 팀에서 차지했던 중요도에 비하면 조금 기억이 덜 나게끔 돼 있는 구조인 거는 맞다. 그러니까 스토이치코프를 능가하는 스타다 이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스토이치코프에 준하는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도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리고 94년 월드컵 공인 베스트 팀, 올스타 팀에 말씀드렸던 레치코프가 선정된 건 아니고 발라코프는 들어갔어요. 미드필더 4명 중에 1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94년 월드컵 올스타 팀 멤버를 읊어드리자면 호마리우 당연하죠. 바지오 당연하죠. 스토이치코프 당연해요. 스웨덴의 브롤린, 브라질의 둥가, 루마니아의 하지, 그리고 나머지 미드필드 한 자리가 크라시미르 발라코프. 네. 여기에 이제 수비수는 조르지뉴, 마우르시우 산토스, 말디니, 골키퍼에는 벨기에의 미셸 프레돔. 이렇게 이제 올스타 팀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미드필드에 브롤린, 둥가, 하지와 더불어서 미드필드를 구성하는 선수가 발라코프였다는 거를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94년 월드컵에서 골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7경기 풀타임을 활약을 했고 어시스트도 1개를 기록을 했는데 뭐 이런 스탯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월드컵 올스타에도 선정이 됐던 발라코프 선수였습니다. 이어서 발라코프와 같은 대회에서 대활약을 펼쳤던 또 다른 동구권 스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발라코프가 공격진에서 존재감을 보였다면 이 선수는 최후방 수비 라인에서 팀을 조율을 했습니다. 게오르게 하지 선수와 함께 루마니아 최고의 영광의 순간을 만들었던 수비수입니다. 미오드락 벨로데디치 선수입니다. 네. 이 벨로데디치 선수도 조금 전에 이제 발라코프 선수 이야기했으니까 얘기하기가 좀 쉬운데 불가리아 축구하면은 뭐든지 일단 흐리스토 스토이치코프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그 시기를 다 불문하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럴 때 야, 그건 그냥 외워. 네. 외우면 되는 거야. 네. 불가리아는 스토이치코프. 스토이코비치랑 헷갈리지 마.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네. 외우면 되는 거죠. 루마니아는 게오르게 하지죠. 그렇죠. 이것도 외우면 되는 거죠. 네. 거의 그 수준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벨로데디치 같은 특히 수비수가 사실 언급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불가리아가 스토이치코프 말고도 또 레치코프 같은 선수가 돋보인 면이 있었다. 그래서 발라코프는 또 손해를 좀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예요. 루마니아의 당대 멤버가 하지만 있었느냐. 플로린 라두치오이유 선수도 있었고 게오르게 포페스쿠 선수도 있었고 단 페트레스쿠 같은 선수도 있었고 그리고 94년 월드컵에는 안 나왔지만 그 이전까지 스타인 마리우스 라카투스 같은 선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마니아도 그때가 어떻게 보면 불가리아처럼 골든 제너레이션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불가리아의 골든 제너레이션 시기와 루마니아의 골든 제너레이션 시기는 정확하게 거의 겹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다른 돋보이는 선수들도 꽤 있거든요. 루마니아가. 그러니 스위퍼를 받던 중앙 수비에서 스위퍼를 받던 미오드락 벨로데디치 선수는 조금 요즘 관점에서는 조금 언급이 덜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당대로 따지자면요. 이 벨로데디치 선수는 제가 아까 엘리아스 피게로아 선수 말씀드릴 때 칠레의 프란츠 베켄바워 이 벨로데디치 선수도 딱 그렇게 부르면 돼요. 루마니아의 프란츠 베켄바워. 이 선수도 물론 이제 피게로아 선수 아까 그 70년대보다는 지금은 조금 이제 90년대로 왔으니까 좀 뒤이긴 하지만 이 벨로데디치 선수도 일단 당대로 따졌을 때는 피지컬 조건이 괜찮습니다. 180대 중반의 신장을 갖고 있고 여기에 정말 그 리베로 스위퍼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자질에 관한 것은 이 선수도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피게로아 선수도 그렇지만 유려한 발기술, 빌드업 능력, 전진 능력, 또 동료를 보는 시야,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아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벨로데디치 선수였는데 네. 이 벨로데디치 선수는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선수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엄청난 빅클럽에서 뛰진 않았지만 빅클럽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가 유럽 챔피언스리그 축구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언급해야 되는 것이 86년에 바르셀로나를 승부차기로 꺾고 스테아우와 부쿠레슈티가 유로피언컵 정상에 오르죠. 그렇죠. 그 당시 멤버였고 또 91년에는 마르세유를 승부차기로 꺾고 이번에는 레드스타 베오그라드, 세르비아 클럽 아닙니까? 세르비아 초명문이죠. 레드스타 베오그라드가 이때도 챔피언스리그는 전이죠. 유로피언컵을 들어올릴 때 이때도 레드스타의 멤버예요. 그러니까 스테아우아와 레드스타를 옮겨 다니면서 두 번 다 승부차기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거머쥐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이전까지 두 개의 다른 클럽에서 두 번의 결승전을 모두 다 뛰고 두 번의 유러피언컵 우승을 모두 차지한 선수는 없었습니다. 이 선수가 최초였어요. 그렇죠. 지금 소준일 아나운서 말씀대로 두 개의 서로 다른 클럽들에서 두 차례 결승전에 모두 나서면서 궁극적으로도 두 번의 유러피언컵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거머쥔 세계 최초의 선수가 미오드락 벨로데디치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선수가 당대 가장 뛰어난 스위퍼 리베로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91년 발롱도르도 8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영향이 분명히 들어간 거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그것도 공격 자원도 아니고 수비 자원 아닙니까? 수비 자원에게 발롱도르 그 정도 순위를 준다? 어렵죠. 예. 통상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요즘도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는 클럽들 보세요. 물론 저 반다이크나 이런 선수들은 거의 뭐 발롱도르에 근접한 순위가 나올 때도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는 클럽들이라고 해서 중앙 수비 보는 선수가 발롱도르에서 좋은 순위에 꼭 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벨로데디치는 당대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리베로이자 스위퍼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거고 이 선수도 아마 화면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 화면 찾아보시면 딱 그 축구 팬들을 아실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데, 네. 볼 정말 잘 다루는데, 아주 수비적인 어떤 센스도 굉장히 좋은데라는 거를 지금 기준으로서도 아마 느끼실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리는 선수와 좀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루마니아의 엘리아스 피게로아다. 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90년대까지 월드컵에서 잘 뛰었지만 우리나라에선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한 스타들 7명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뭔가 저희 그 한준희 서준일의 축구가 시즌을 거듭해 오면서 정말 수많은 선수들 그리고 수많은 클럽들 수많은 사실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컨셉과 굉장히 좀 일치를 하는 뭔가 빛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은 곳을 저희가 굳이 한번 끄집어내서 빛을 한번 비춰보자. 이런 컨셉의 방송과 딱 겹쳤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선수들보다도 더 빛이 안 비춰진 지역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선수들도 아까 뭐 피게로아 선수 역대급 수비수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정말 축구를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는 매니아 분들은 다 아시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네. 다만 보편적인 견지에서는 빛이 좀 덜 비춰진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월드컵 스타 열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준희 서준일의 축구 오늘은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월드컵 스타들 7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준희 서준일의 축구는 EBS FM 오디오 천국, EBS의 오디오 구독 서비스 오디오 이지식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포츠 아나운서 소준일 그리고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